모든 SNS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각각의 SNS에서는 그들도 유튜브나 인스타나 스레드나 전부 다 수익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봉사활동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저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자, 이들의 업의 본질에부터, 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의 업의 본질이 뭘까요? 어떤 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수익을 창출하죠? 인스타나 인스타도 이제 메타랑 같은 회사니까 전부 다 광고입니다. 광고를 하려면 어때요? 노출이 돼야 되죠. 노출이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랫동안 머물러야 돼요. 다시 노출과 시총 지속 시간 이게 늘어나면은 어떻죠? 광고를 더 많이 접하게 돼요. 그 광고를 많이 접하게 되면 그 광고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전환될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러면 유튜브는 광고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광고를 위한 어떤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영상을 제공해주는 플랫폼 이게 아니라 광고 수익을 위한 플랫폼이 지금의 현존하는 SNS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 무조건 사람들을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품을 팔려면 우리의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동일한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좋은 책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뒤에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자, 여기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사람들이 많을 때도 이 6일 약국이 잘 보이게끔, 정말 멀리서도 이게 간판이 보이게끔 정말 환하게, 내부의 어떤 그 조명도 정말 밝게 해놓고 이 간판도 되게 크게 해놨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한 거죠? 이분이 유튜브를 배웠나요? 그 시절에 되게 옛날 사람이거든요. 근데 노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노출을 시켜야만 사람들이 일단은 보고 나서 저기 약국이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인지를 하고 나면 다음에 약이 필요한 순간이 되면, 그런 약이 필요한 순간이 결핍인 순간이죠. 간지러운데 이거 좀 뭔가 발라봐야겠다, 이런 결핍이 있는 순간에 약이 필요한 거죠. 그때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면 자, 어떻게 하죠? 약 주세요 해가 어디 가려워요 하고 이제 가잖아요. 근데 이 6일 약국 이 약사분은 의자를 놔두고요, 의자에 앉게끔 합니다. 왜 의자에 앉게 하느냐? 서서 얘기하면은 그냥 말이 짧게 하고 끝나요. 근데 의자에 앉으면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소리예요. 거기에. 그래서 의자를 놔두므로 인해서 약국에 오는 사람들이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누군가가 앉아있고 한 명씩 이제 기다리고 이러니까 저기 사람이 굉장히 많네? 저기 좀 잘하는 약국인가? 이런 인식이 당연히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노출시켜서 트래픽이 오게끔 했습니다. 트래픽이. 그 다음에 트래픽이 오고 나서 이걸 통해서 뭐죠? 지속 시간이 길어지게끔 했는 거죠. 이게 바로 6일 약국에서 마케팅을 했던 어떤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때는 SNS가 없을 때잖아요. 근데 지금의 유튜브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영상을 클릭을 하게 되는 거, 결국에는 뭐부터 시작하는 거죠? 썸네일이나 그 제목을 보고 우리가 클릭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영상에서 좋은 걸 풀어봤자 썸네일이나 제목이 좋지 않으면 그 영상은 볼 일이 없어요. 이 6일 약국에서 정말 좋은 약, 정말 훌륭한 약사가 약을 딱 맞게끔 처방을 해서 판다고 해도 보여야 갈 거 아니에요. 보여야. 우리 위인 필라테스가 이걸 정말 못했거든요. 그냥 멋에 젖어가지고 우리는 노출하지 않아도 돼. 그냥 우린 찾아와. 그래, 우린 그런 맛집이야. 근데 웃기게 찾아는 왔죠. 찾아는 와서 운영은 되는데 노출이 되어야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간판을 보고 누가 들어왔어요. 간판을 보고. 비교적 좀 잘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노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노출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까지. 왜냐면 저희 개인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노출을 별로 신경을 안 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죠? 제가 빠져버리면 이게 운영이 되나요? 시스템으로 돌려야 되는데 내가 빠지면 이게 운영이 안 돼요. 더 이상 노출이 안 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풀어낸 과제가 지금 필라테스 센터에서는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다시 정착하는 중이고 유입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런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에서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나 스레드나 인스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처음 보이는 썸네일입니다. 썸네일. 그 다음에 썸네일이 보이면 그 밑에 유튜브는 이렇게 제목이 달리죠. 맞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간판이 안 보이는데 들어갈 수 있나요? 간판이 보여야 뭐 할 거 아니야, 들어가서. 맞죠? 이거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쓰시게 될 겁니다.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써야만 채널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뭐 릴스나 이런 걸 하면, 자, 릴스에 그냥 보통 글을 중간에 이렇게 쓰죠. 이미지가 있고, 여기에서 후킹이 돼야 되죠. 여기서 후킹이 되고, 여기는 이제 글을 많이 보지도 않습니다, 이거. 여기에서 후킹이 되지 않으면 이 영상을 지속해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은 이 유튜브는 초반 5초와 30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초반 지속 시간이 30초까지만 유지만 돼도 이 영상이 뜰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그냥 3초라고 하죠. 3초. 스레드는 어떨까요? 스레드는 그냥 첫 번째 문장, 그 문장 보고 바로 넘기잖아요. 그냥 뭐 3초도 아니겠죠. 1초 만에 넘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이 6일 약국의 간판이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문구를 써야 될지, 어떤 후킹을 통해서 그 다음 내용을 볼 수 있게 해야 될지, 이거는 뒤에 이제 고민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썸네일이 됐다. 그리고 썸네일에서, 자, 뭐 필라테스가 실패하지 않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여기 써놨어요. 근데 영상을 틀었는데 뭐 이것과 맞지 않는 영상이 나와. 갑자기 뭐 필라테스 인테리어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그런 걸 통해서 반전으로 이게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겠지만, 썸네일과 제목과 초반에 있는 이 5초, 30초는 연결이 무조건 되셔야 돼요.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제일 맛있는 가성비 뭐 삼겹살집 뭐 이런 걸 딱 해놨는데 들어갔는데 갑자기 필라테스 센터가 나와요. 연결이 되나요, 여러분들? 무조건 다 날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간 곳에 약국이라는 소리야, 약국. 그 약국에 가서 약을 팔아야지. 약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고깃집이야. 약국을 그냥 빙자한 그 고깃집이야. 여러분들 거기서 약을 살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탈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간판과 내가 보여지는 그 어떤 제목에서 그 다음에 이 공간에 가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떤 결핍을 그 공간에서 해소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라는 거죠.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하면 어떻게 썸네일을 찾는가? 좋은 썸네일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찾는 거지? 우리가 항상 데이터 기반으로 벤치마킹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뷰트랩이라는 사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썸네일 찾는 것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무조건 모든 SNS는요, 벤치마킹에서 시작합니다. 떴는 영상이 무엇인가? 떴는 글이 무엇인가? 떴는 릴스가 무엇인가? 그걸 먼저 찾고 분석을 해서 이런 포인트 때문에 이게 떴구나, 이걸 찾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상품과 나의 어떤 상황으로 바꿔서 조금만 연출을 다르게만 해도 그게 뜬다라는 거죠. 제가 제 릴스 중에 제일 조회수가 높은 게 15만인데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책이에요. 책으로 홍보하는 거거든요. 책을 무슨 책인지 기대하게끔 해놓고 책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책을 다 보게끔 하면 지속 시간이 늘어나니까 퍼지는 거죠. 그런 걸 똑같이 이제 벤치마킹해서 제가 이제 연봉 1억 운동 전문가들이 보는 뭐 책 5권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똑같이 벤치마킹해서 이게 뜨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유튜브도 제가 그냥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서 하는 것들이 있죠. 제가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주제만 정해놓고 말하라고 말을 잘해요. 근데 내용이 좋아도 아무도 그걸 보질 않아. 그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걸로 떴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거죠? 관심을 안 가질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 혼자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만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가 유료 강의에 들어온 사람들만 이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유튜브에서 이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게 뭐냐 뭐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걸 줘도 그 사람들이 취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그냥 썸네일 없이 이런 영상을 던져줘도 취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라도 그거를 뒤에 하셔야 돼요. 뒤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뜨고 있는 거는 뭔지, 그것들이 그러니까 꿈의 고객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일단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하는 것들을 먼저 했을 때 내가 노출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노출이 일단 돼야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노출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고객을 거기서 필터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죠. 그거는 퍼널을 통해서 우리가 꿈의 고객들을 나를 만날 수 있게끔 계단을 만드는 과정들은 이전에 이제 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점점 좁혀와서 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 본질 추구파들이 많잖아요. 여기는 본질 추구파들의 특징은 남들이 하라는 거 하기 싫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SNS를 잘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본질 추구 형들은. 그래서 본질 추구 좋아요. 근데 뜨는 사람들이 왜 뜨는지를 이해하면서 자기 거를 적당히 버무리는 어떤 것들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채널의 가치가 높아지고 자기 개인의 어떤 가치가 높아졌을 때, 그때는 내가 말하는 게 이제 그 흐름이 됩니다. 그때는 말해도 돼요. 이효리 씨가 유명하잖아요. 이효리가 말하는 거는 다 트렌드가 돼버리죠. 트렌드인 걸 이효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효리가 그냥 좋다고 하고 이효리가 하면 그게 다 트렌드가 돼요. 우리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 대부분이 원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컨텐츠를 발행을 하고 우리 거를 끌고 와야 된다는 소리죠. 그 포인트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싸우게 되실 거예요. 왜 내 건 안 먹힐까? 내게 가치가 없는 건가? 이런 의심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내 가치에 대한 의심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부족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하지만 그것들을 꾸준하게 이겨내고 누군가 나를 찾아줬을 때, 그때부터 다시 이게 나 먹히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제 상품을 구매해 줬기 때문에 제가 가치를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영원히 가치를 여러분들이 없었더라면 제가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나의 가치가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상에 보이지 않으면, 세상에 내놓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원하는 어떤 이 제품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는 건지, 그 접점을 평생 못 찾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안에 빠지거나 고민을 할 시간에 그냥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컨텐츠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의심을 한다고요. 스스로. 본인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나요, 요즘에? 본인에 대한 의심을 끊임없이 해주셔야 돼요. 신뢰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끊임없는 의심입니다. 의심의 양과 믿음이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한 의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 대한 믿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어떤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컨텐츠를 발행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3년을 해서 4년을 해서 갑자기 그때 터진다. 그때 터진 게 아니라 그때 여러분들이 그 접점을 찾기 시작하신 걸 거예요. 그러면 컨텐츠의 어떤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그런 SNS를 하는 능력들이 저는 더 뛰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SNS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뭘 해도 본질을 얘기를 해야 되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게 그냥 기본 사고 패턴이기 때문에 남들만큼 그런 SNS의 능력이 뛰어나진 않구나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좀 본질의 어떤 그런 추구가 저보다 약할 수 있지 몰라도 SNS를 할 수 있는 능력은 훨씬 더 뛰어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증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